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툴젠의 지난주까지 대표이사를 했던 이병화라고 합니다. 이번에 주총에서 이제 대표이사 변경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설명을 하고 예정돼 있던 거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아이크로진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미토스라는 회사도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주로 물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해서 유전자를 언급한 회사가 없어서 좀 아쉬웠다 생각했는데 마침 또 유전자 진단하고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가 나왔는데 툴제는 앞에 툴이 붙어가지고 뭐 이상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유전장을 뭐 취급하냐 뭐 이런 질문도 받고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치료제 접근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모든 생명현상의 기본이 이제 유전자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전자를 편집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윗단의 문제를 터치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 99년에 설립됐고 항상 노벨상 한국인 후보할 때마다 이제 언급되는 예전에 서울대학교 김진수 교수, 지금은 현재 카이스트 이번 교수로 이제 옮기셨는데 그분이 지금 설립자고 대표이사는 이번에 이제 남홍길 박사 밑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유종상 대표께서 이제 취임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제1대주주가 제넥신이라서 마곡에 있는 제넥신 사옥에서 지금 저희들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유전자 말씀을 드렸듯이 유전자 가위라는 것은 효율적인 유전자 교정을 위해 유전자를 절단하는 분자 도구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겟 유전자를 절단을 통해 가지고 유전자를 제거하기도 하고 복원하기도 하고 삽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제 개발이라든가 농업 축산 그리고 화학 신소재 산업바이오까지 아주 생명 현상은 모두 다룰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유전자 교정 도구로서 크리스퍼 카스9이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그런 플랫폼 테크놀로지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왜냐면 예전에 1세대인 징크핑거라든가 2세대의 탈렌과 이제 비교되는 개념으로 크리스퍼 카스9이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가끔 우스갯소리로 자꾸 크리스토퍼라고 이제 발음하시는 분이 계신데 크리스퍼 카스9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타겟을 찾아가는 가이드 RNA와 유전자를 찾아가가지고 자르는 카스9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크리스퍼 RNP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가장 핫한 이슈들이 전달 방법입니다. 전달 방법이라서 저희들은 이제 크리스퍼 RNP라고 해서 크리스퍼 RNA와 트레이서 RNA 그리고 카스9으로 구성되는 크리스퍼 RNP 특허에 대해서 지금 한국, 그다음에 일본, 유럽에서 이제 원천 특허를 지금 취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2023년 말에 우리 크리스퍼 카스9을 이용한 첫 번째 유전자 치료제가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아서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름 아시겠지만 카스갭이라고 하는 유전자 치료제고요. 아시다시피 시클셀 디지하고 베타탈라세미아에 대한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에서 버텍스 테라피틱스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버텍스라는 회사가 이걸 이제 개발해가지고 FDA 승인을 받아서 유럽까지 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사용된 기술이 크리스퍼 카스9이고요. 그 전달 방법이 크리스퍼 RNP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툴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툴젠 하면 항상 기술력 거기에다 이제 특허를 이슈로 삼고 있는데 뒤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특허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리스퍼 카스9이라고 하는 원천 특허와 크리스퍼 RNP라고 하는 저희들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게 세계 최초의 치료제에 사용된 핵심 기술인데 특허 얘기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저희들은 한
213개 출원해가지고 한 137개의 굉장히 패밀리 특허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특허가 중요하냐면은 저희들이 툴젠이 2012년 10월 23일 첫 번째 진엑세프에서 가동하는 크리스퍼 카스나인에 대한 작동 원리 특허를 출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브로드 연구소하고 CVC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출원을 했는데, 이 브로드는 하버드하고 MIT에서 조인트로 만든 미국의 굴지의 연구기관입니다. CVC는 이제 법조계에서는 많이 쓰는데, 그 UC 버클리, 비엔나 대학, 그 다음에 노벨상을 수령한 프랑크 연구소의 샤르팽티에라고 하는 과학자, 이 그룹을 저희들이 CVC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브로드하고 CVC가 특허를 먼저 가져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저기 보면 2012년 10월인데 2013년 3월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미국의 특허의 부여 기준이 바뀝니다. 2013년 3월 기준으로 선출원주의로 바뀌는데, 그럼 그 전에는 뭐였냐면 선발명주의였어요. 이게 선발명주의니까 누가 발명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이제 복잡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연구 그룹들은 뭐 신속, 뭐 승인 심사제도 뭐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먼저 이제 나간 거죠. 제도를 잘 활용해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2012년에 특허 출원된 것들은 이걸 다퉈봐야 됩니다.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투는 과정을 인터피어런스, 저촉심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촉심사의 당사자가 되면은 이제 지위를 부여를 해요. 제일 지금 툴젠이 빠르기 때문에 툴젠은 시니어 파티, 얘네들은 늦으니까 주니어 파티, 그리고 브로드와 CVC 얘네들도 다퉈야 되기 때문에 브로드가 시니어, CVC가 뭐 주니어, 이런 식으로 이제 3자 간에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인터피어런스 저촉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한 싸움이죠. 왜냐면 2012년인데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유전자 가위를 연구하시는, 아니면 뭐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거 구도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 개의 축 중에 하나가 툴젠이 지금 다투고 있다. 그리고 그 법적 지위가 툴젠이 지금 시니어 파티로서 기다리고 있다. 그럼 뭘 기다리냐? CVC하고 브로드가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승자가 결정이 되면은 툴젠하고 마지막 라운드 링에 오르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원천 특허를 가지게 되면은 나중에 크리스퍼 카스9과 크리스퍼 RNP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하는 데는 툴젠을 와서 앞에 줄 서야죠. 계약 체결하려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게 중요한 지금 특허 다투고 있고요. 이런 특허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느냐? 바로 특허 수익화 사업, 치료제 개발 사업, 종자 개발입니다. 특허 수익화는 엄청난 플랫폼 테크놀로지 큰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걸 사용하는 건 다 앞에서 저희들한테 라이센싱을 받아가야 되고요. 이 크리스퍼 카스9을 이용해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치료제 개발하고 이제 종자 개발입니다. 예,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허 수익화 사업 경우에는 예를 하나 들면은 아까 그 브로드라고 하는 연구소가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에디타스한테 이제 그 전용 실시권을 다 줬습니다.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익스클루시브십을 가지고 이제 딜을 하는데, 이번에 카스갭이라고 하는 치료제 하나를 그 라이센싱 하는데 업프론트로 1억 불, 그중에 5천만 불은 현금으로 바로 주고 5천만 불은 남겨놨어요. 왜 남겨놨나 저희들이 어떻게 추정하고 있냐면 툴젠을 전국적으로 이겨야지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1년에 애뉴얼 피로 보통 2천만 불에서 4천만 불 정도를 받게 돼 있으니까 치료제 하나에 그렇게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툴젠이 하겠다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기술 이전 계약이라든가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런 매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또 유동화하거나 해서 특허 수익화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유전자를 편집해서 치료해 주는 겁니다. 가장 윗단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신경이라든가 눈, 간, 그 다음에 뭐 카트처럼 이렇게 세포 치료제들을 다양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각종 식물들의 그 트레이트를 에디팅 해가지고 종자를 개발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일반 콩인데 그 하이올레인 콩, 그래서 이제 올리브유하고 그 하이올레인 콩을 갖다가 보통 30% 올레익산을 함유하고 있는 거를 진 에디팅을 통해서 80% 올리브보다 더 함량이 더 높습니다. 뭐 이런 걸 개발한다든가, 요즘에 글로벌 워밍 때문에 뭐 가뭄이라든가 이런 거에 취약한 작물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특질들을 갖다가 바꿔줘 가지고 뭐 가뭄 내성, 뭐 고추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도마도라든가 이런 거에 각종 가바도마도나 아니면 뭐 비타민 D 같은 유용한 물질들을 더 생산할 수 있는 종자들을 개발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글로벌 종자 기업들한테 이제 라이센싱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네, 저희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철젠이 뭐 정말 거대한 기술들과 특허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요. 지금까지 뭐 한 1,500억 정도를 조달을 한 것 같아요. 법무 비용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코스닥 상장할 때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하나의 소송으로 봐가지고 자꾸 리스크로 봅니다. 그래서 상장을 안 시켜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해결하면은 저는 여기 안 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상장의 문제가 아니라, 한 기업의 상장의 문제가 아니라 기반 기술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다. 리스크가 아니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오퍼튜니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쪼록 이번 자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툴젠 유전자 가위하는 회사, 정말 세계적으로 큰 기술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회사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니까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거래소에 상장돼, 아직 코스닥에 상장돼 있으니까 뭐 투자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